하나원에서 보신 겁니까? 하나원이 아니고 이제 당시에 그 홈스테이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중간에 이제 사회에 조금 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1대1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많이 좋아.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쇼핑도 하고 이제 뭐 버스 카드 같은 것도 써보고 한국에서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시는 겁니다. 통일부 직원이나 안기부 직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냥 진짜 봉사하시는 어머님들. 맞아요. 저희 뭐 50대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되게 딸처럼 아니면 이제 그냥 동생처럼 봐주셔서 홈스테이를 한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1박 2일 하면서 한국 가정의 이런 그런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주거든요. 근데 기자님 되게 잘 노리신 게 원래 탈북민들 인터뷰 들어오면 안 해요. 그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하나원에서 취재를 하려고 했으면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랬는데 오히려 저도 이제 나갔거든요. 저희는 어디 갔냐면 음반지 만들고 네일 아트 만들고 이런 그 한국 직업 대학교를 체험을 나갔는데 어떤 분이 쑥 다가가고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반지 만듭니다. 이렇게 말이 튼 거예요. 원래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쑥 다가오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의료 기계 뭐 이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뭘 보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뭐 세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노련하시고. 맞아요. 사실 저희 때는 홈스테이가 없었어요. 딱 유일하게 저희는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하나원에서 돈을 15만 원을 주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쇼핑 체험이라 해가지고 난 25만 원. 쇼핑 체험이라 해가지고 자유 쇼핑? 네, 그 하나원이 이제 안성 근교에 있는데 평택의 뉴코아 백화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버스 다 타고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딱 그 봉투에는 15만 원 있잖아요. 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놀랐던 게 청바지 가게를 갔는데 구멍난 청바지가 20만 원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니 북한에서 이거 비워서 입어야 되는데 다 구멍 났어요. 근데 20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끼리 말도 안 된다. 구멍 난 게 어떻게 20만 원이냐.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끼리 돈을 15만 원을 다 못 썼어요. 왜냐면은 여기 가니까 티셔츠 하나가 5만 원. 여기 가니까 신발 하나가 1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안 쓰고 그냥 갖고 다시 하나원으로 들어왔죠. 네. 뭐 하나원, 뭐 탈북민 만남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거는 작년에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잘하면은 보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반 정도의 그런 게 있었고 네. 가서 그냥 팔로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별로도 친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식 인터뷰 요청도 아니고 이제 통일부 행사에 온 탈북자. 글쎄요, 그게 가능한가요? 직접 취재가? 그 통일부 직원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그렇게 많이 없어야 되는데 차관님이 오신 덕분에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틈이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이게 통일부 직원 양옆에 계속 제 옆에 앉아 계시고 그거를 저분들한테 언제 물어볼지 이거를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물어봐? 그 기수가 이제 6명이 계셨어요. 퉁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분들 이름도 이렇게 제대로 표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6명 중에 2명 아니면 3명이 이제 그 탈북민 그거일 텐데 한 명은 어리니까 이제 2명만 왔구나 싶었고 얼굴들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하면서 옆에 계속 물어봤죠. 혹시 뭐 목소리 이렇게 오신 분 아니야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이렇게 중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한국의 기자들 뭐 나쁜 사람도 아니다. 물어보고 하면은 그냥 뭐 얘기해줘도 그냥 기본적으로 네가 아는 거는 어머님이? 괜찮다. 공주분. 그러니까 충청식으로 한 거지.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요. 네. 그때 11시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밥 먹으러 이제 이동을 하는 그 중간에 약간 텀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어머니가 그 중간에 도움을 주신 어머니가 약간 저보고 이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두 명 있잖아요. 2명을 딱 데려가더니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전처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인터뷰할 장소도 없잖아요. 그렇지. 행사장 구석에서 그냥 음악 막 나오고 있는데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김정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탈북 왜 했냐? 뭐 무슨 방송 보고 탈북했냐? 이런 거 한 3-4마디 묻고 티나면 안 되니까 또 점심 장소로 또 같이 이동을 했죠. 네. 따라다니시는. 거기서도 이제 막 눈치가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좀 취재했던 운이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가 최초로 만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분들을? 기자랑 최초 거죠. 인터뷰인 거죠? 그렇죠. 최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거예요. 반대로. 고양이 반대로 이야기. 이제 11년도에 탈북하셨던 이분이 이제 봉사자로 오셨는데 나 때는 이제 뭐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요즘엔 탈북을 했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기자가 아니라 이분이 이제 기자인 것처럼. 아 진짜 궁금하거든요 우리도. 쭉 얘기를 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야. 질문들이 되게 날카로우시더라고요. 날. 요즘에는 어떠냐, 뭐 맞아. 김정은 뭐 어떻게 배구분 주나, 뭐. 이제 또 심준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게 땡땡땡땡을 이렇게 보고 왔더라고요. 네. 네 글자? 땡땡땡땡. 김종민 씨 혹시 이거 정답 아실까요? 이분들이 어떤 방송을 보고 그 넘어왔는지. 아,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이만갑을 보고 그래 맞아. 이만가. 이만갑. 이만가. 오. 비슷합니다. 비슷해? 아. 비슷하면 아니란 뜻인데. 그건 뭐지? 갑자가 들어가거든요.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갑자. 네. 1박 2일도 갔을 수도 있는데 서민갑부라고. 살아남은 자가 승자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 시작. 단 23제곱미터 가게에서 월 1억 매출을 올리는 서민 갑부가 있다. 하루에 뭐 700마리 이상 나갈 때도 있고. 서민갑부를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거하고 서민갑부 어떻게 봤지? 보통 저는 이제 USB로 이렇게 본다고 들었었는데 좀 뭔가 강원도 쪽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뭔가 공영방송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왜 서민갑부를 봤냐 물어봤더니 이제 서민갑부는 이제 뭔가 페이크가 없다.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 이제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가짜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깨달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구나.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노력하면 저거 내 돈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누가 누구나 될 수 있구나. 이런. 저는 서민갑부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놨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에서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고기를 잡아오게 되면은 그걸 또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안전원이 또 뜯어가고 보안원 보위부에서 나와서 뜯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갑부가 되고 또 자기 돈을 그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뭐냐? 저는 이게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드라마보다 이게 확실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왜? 뭐야? 왜? 깜짝이야. 그놈의 그 K 콘텐츠 그거 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얼굴에 남자 손 방송 봐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나 서민 갑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서민이 갑부가 됩니까? 그 대한민국은 되잖아요. 난 이제 알았어. 해품달, 별그대 이런 게 뭐 막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서민 갑부, 니만 갑. 갑자들 방송하고 갑자들 내가 다 그냥 무지지게 쳐버려. 갑산으로 우리가 갑질을 많이 하는구만. 아니 우리 서민갑부하고 이만갑 두 개만 묶어서 계속 보내도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살겠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북에서는 참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뭐 먹고 사셨냐, 어떻게 사셨냐 했더니 이제 저희는 뭐 배를 운영했다. 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뭔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뭐 선주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 기업소에 배가 16척이 있는 거예요. 야 배를 차려는 분이야.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16척 중에 한 대 소유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를 이렇게 마련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다.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배를 일단 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잠수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바다에 좀 먼 바다에 나가서 이제 조개도 따오고 하면은 그거를 팔아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뭐 손바닥만한 뭐 이 조개를 가지고 팔면은 뭐 돈이 엄청 많았대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좀 줄어들고 이제 허가된 장소에서만 조개잡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규제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을 벌어도 뭐 여기서 떼가고 저기서 떼가고 하면은 뭐 한 만 원, 2만 원밖에 안 남고 그러면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굶어 죽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이 공포감이. 들고 그런 찰나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여건만 되면은 탈북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대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딸이 이제 좀 나이가 어린 2000년대생인데 이 이제 MZ 세대의 이 딸이 오히려 더 용기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방송을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를 품어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엄마랑 이모랑 다 설득을 한 거죠. 가자, 우리 한국 가자.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 어차피 나중에 굶어 죽으나 한국 가다가 그냥 잘못돼서 죽으나 나.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움직여서 이분들이 이제 탈북을 이제 결심하신 거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사실 이 사건이 동일하게 서해바다에서 일어났어요. 작년 5월에 또 서해바다에서 목선을 타고 또 한 가족이 넘어왔어요. 이때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배를 몬다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거든요. 중산층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넘어오냐 했을 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아까 서민갑부 받다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노력의 대가를 자기가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 이분들도 탈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방송이라는 거 눈으로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서민갑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아, 내가 남한에 가게 되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훈련해 본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여기서 확인된 건 채널I의 서민 갑부는 탈북민들이 탈북하는데 매우 도움을 줬고 타방송의 나는 자연인이라는 탈북민들이 탈북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라는 걸 아니, 그 도움을 줄 수, 왜냐면 똑같이 산을. 맞아 똑같은 아니지. 아 넘어가도 똑같구나. 탈북할 때 산을 타야 되거든. 그럴 때 경험을 쌓을 수가 있지. 아니 나는 자연인이라 보면서 이미 산에 살고 뭐라고 있는. 얘기하냐면 이 산에? 야, 저 집을 저렇게밖에 못 지어? 이걸 나무를 탁탁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음새를 마무리 줘야지. 이러면 평가를 하면서 방금 봐요. 한 제 얘기는 제가 실제 탈북민들에게 취재했던 맞아요. 모의고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들끼리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를 좀 하잖아요. 그래. 근데 집을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돈 주는 것도 또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서로 어떻게 믿는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보이부 직원들이 북한의 보이부나 안전원 이런 직원들이 브로커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집에 와요. 와가지고 실제로 돈을 위안화를 꺼내고 남조선에 있는 또는 어디에 있는 중국에 있는 가족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 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아니면 이걸 받아야 되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네, 그래가지고 낌새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돈 보낼 사람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실제 브로커가 왔을 때는 돈도 못 주고 다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겠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주민들 사이에는 버이브 스파이가 다 있어요. 또 버이브 스파이들이 또 그 탈북민들 가족들 속에 이렇게 또 침투되어서 진짜 돈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캐낸 다음에 진짜 함정 수사를 해서라도 그거를 진짜 탈탈탈 털어서라도 진짜 조사를 해요. 잡아가고. 못됐다. 네. 그 돈을 털어가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수많은 모험을 다 찾아서 목숨 걸고 다 그 이겨내고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돈을 안 받아. 안 받겠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암호를 써요. 암호? 네. 돈에 암호가 있거든요. 돈에 암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거.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혈육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그런 암호를 정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 얘기하시면 알 겁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거라 백두산 기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엄마 별명이 뭐야 이런 거. 네, 근데 아명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도 아명. 있고요. 어려서 그러면 내 아명이 뭐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믿을 거다. 예, 그리고 또 뭐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 이 어디 있다 봐. 네 배꼽 밑에 뭐 사마귀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내 가족들만 알 수 부모나 있는. 형제가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암호가 맞으면 내 가족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예, 좀 긴장을 조금씩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중 엄마는 암호 써봤어요? 저는 가족들 생일. 생일은 암만 북한에는 주민 그런 거 있어도 그 집에 누가 생일이란 건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저는 내 생일, 언니 생일, 언니는 조카 생일, 조카의 딸 생일까지 다 적어가지고 브로커가 먼저 가서 제 이름을 말하면서 동생이 맞나?
맞다. 생일이 되고 이건 누구 생일인가 하면 언니가 아 이건 내 동생 생일이다. 이렇게 생일을 알고 서로 네. 확인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쌍방이. 이름 되고 조그만 조카 생일까지 됐으니까 년도까지 정확히 딱 되면 아 맞다. 그 다음에는 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동생이 만나면 맞다. 이렇게 해서 아무나 정해요.